조금 헷갈려하던 부분들을 오늘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마감 전 마지막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여러분 마감까지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콕콕 집어서 제가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주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냐면 첫 번째가 동종 업종과 이종 업종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어떻게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의 차이점도 좀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나이나 뭐 어떻게 주관기간을 선정해야 되나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관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제가 선택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좀 헷갈려 하셔서 이것도 좀 얘기할 거고요. 이외에 조금 헷갈려 하던 부분들을 오늘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마감 전 마지막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아주 좋은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태호정 스페셜 홍삼 스틱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멘티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PPL로 이 또한 무료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이 태호정 홍삼 같은 경우는 진세노사이드 일일 함량 15mg가 함유되어 있고요. 대부분 15mg 함유가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이 간헐적으로 있대요. 그 두 번째는 둥글레가 가지고 있는 사포닌 성분이 아주 충분히 들어가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검색하셔서 많이 구매하시고요. 조만간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파격적인 금액으로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구매를 통해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함께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창패 신청 마감 전 마지막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창패 동종과 이종 업종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동종 업종으로 여러분이 다시 지원하려 그러면 폐업하고 3년 초과해야지만 여러분이 동종 업종은 예창패 지원할 수 있고요. 파산이나 부도는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동종 업종에 대한 여러분이 약간 어려움이 뭐냐면 동종 업종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종 업종과 이종 업종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부분 클릭, 세 번째 탭스에서는 표준 분류 클릭, 그리고 한국 표준 한업 분류 클릭, 자료실 클릭, 최신 개정 클릭, 제10차 한국산업 표준 분류 표에 들어가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예창패 도전할 때 업종에 대한 분류 코드를 어떻게 보느냐면 세세 분류 코드가 5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연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공연업의 분류표는 1, 2, 3, 4, 5입니다. 1, 2, 3, 4, 5라는 분류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했던 공연 기획은요. 1, 2, 3, 4, 7이에요. 그러면 이 예창패에 도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5개의 세세 분류 코드 중에 한 가지 숫자만 달라도 이종 업종이에요. 훨씬 쉽죠.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세세 분류표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세요. 텍스트로 다 나와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는 첫 번째 어떤 걸로 차이가 나냐면 일반 분야는 39세 이하를 600명 정도 뽑습니다. 예전에는 39세 이하만 뽑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9세 이하 600명, 39세 이상은 400명을 뽑아요. 그리고 지원 업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여기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유흥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실제 창진원 사이트 K-스타트업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외의 모든 업종은 39세 이하는 600명, 39세 이상은 400명을 뽑는다. 근데 특화 분야는 8개 분야가 있죠. 스마트 관광, 소셜 벤처, 여성, 바이오, 프로토콜 경제, 자율주행 드론, 그린 경제, DNA 등으로 해서 8개 업종을 뽑는데요. 이 8개 업종은 나이 무관입니다. 그래서 40이 넘었다고 해서
혹시 이 8개 업종에 지원할 수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530명 정도를 뽑는 특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간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꼭 확인하시고요. 이 특화 분야에 내가 맞는가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분야, 특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원을 할 때 아이템이 약간 달라야 돼요. 근데 아이템이 다르게 지원했는데 2개 다 붙었어요. 그러면 한 명의 대표한테 2가지 다 정부 지원금이 나갈까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이템을 2개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표자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여러분이 신청했어요. 근데 2개가 다 됐습니다.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한 군데 분야에 여러분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주간기간 선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라는 거를 보시고요. 그리고 2번째, 내가 여기에 맞느냐를 확인하시면 돼요. 주간기간은. 예를 들어서 에슬라이저 룩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 멘티가 있어요. 이분은 대표님 제가 일반 분야 39세 이하로 지원할까요? 아니면 여성이라는 특화 부분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당연히 여성이라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게 합니다.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망 기술 창업 소재를 보유한 우수 여성 예비 창업자를 발굴,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여성 벤처 창업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분은 에슬레저 룩을 만드는 특수 원단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자 해요. 그러면 뭐에 맞아요? 유망 기술 창업 소재를 보유한 여성이에요. 에슬레저 룩 중에 특별히 보정 관련된 걸 가지고 진행하는 분으로 여성이고요. 이분은 39세 이하예요. 혜택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성으로 가면 여성은 100명 뽑아요. 실제 서바이벌 하기가 이 39세 이하의 600명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숫자는 낮지만 지원하는 율이 600명보다는 훨씬 더 낮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아이템 그리고 지역 등등을 고려해서 지원하시면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기간 굉장히 심각한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 아이템과 주간기간을 잘 매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을 과거에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예창패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기부를 제외한 타 중앙기관 사업화 자금을 받았어도 예창패는 불가해요. 일단은 예전 이력을 숨겼어요. 그리고 내가 예창패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합격이 아니라요. 접수와 동시에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예전 기록이 다 검색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탈락입니다. 혹여라도 예전에 이런 과거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예창패보다는 조금 더 적합한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는 말씀들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일단 협약하고 나서 직장을 계속 다니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협약 종료 2개월 전에는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표이사로서 창업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맞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멘토링도 있고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창패를 진행할 때는 직장인이어도 무관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창패에 여러분이 협약을 하고 협약한 이후에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선정 후 기간은 8개월이고요. 사업화 자금은 평균 5,100만 원 정도 줍니다. 근데 최대 1억까지 주는 거지 1억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 자금은요. 양산이나 활성화 자금이 아니라 개발 자금이에요. 그리고 셋업 자금입니다. 초기에 비즈니스를 세팅하는 작업을 예창패에서 받으시는 거고요. 이 예창패에서 사업화 자금은 어디로 가요? 맞습니다. 초창패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 자금을 예창패에 쓴다? 그럼 탈락이에요. 아니 탈락은 아니고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어요. 탈락은 심사위원들이 시키는 거지 제가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화 자금 비목 부분인데요. 사업화 자금은 아이템의 개발과 시제품 비용, 창업 아이템에 관련된 금액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업화 자금은 구체적으로 재료비, 외주 용역비, 기계장치 구입비 등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화를 하기 위한
홍보 비용, 그리고 대표이사 급여가 없어요. 대신 창업 활동비를 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직원의 경우는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도 사실 수 있고요. 뭐 임대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비용 부분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워낙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컨설팅 오는 분들이 저보다 엄청 이상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세요. 사업계획서는 많이 쓸수록, 여러 장 쓸수록, PPT를 뭐 만들수록 합격률이 높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어디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K-스타트업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스탠다드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기존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일반 현황과 창업 아이템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본문은 5페이지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 대면으로 가면 기본 5명 정도가 세팅해서 같이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자기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래요. 그 기간 안에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그때 검토를 해요. 미리 며칠 전에 받아서 막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으면 어때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그런 데 쏟지 마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하는 거에 힘을 더 쏟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으냐라는 부분은요. 창업 에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창업 에듀에 사업계획서라는 과목이 있고 정부지원 표준 사업 계획서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내가 작성한 사업 계획서와 여기서 말하는 사업 계획서의 포인트를 맞춰보세요. 이렇게 맞춰보시면 어떤 거를 더 첨삭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